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계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우성섭입니다. 돈 버는 기계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요즘은 퀀트 투자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업라이즈라는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이루다 투자라는 서비스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후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적어놓은 이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데이터 처리 경험이 있고 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저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경험담이 될 것입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고 트레이딩 프로그램이 동작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야기를 꺼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트레이딩을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건 인간보다 프로그램이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트레이딩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나 거래 기능까지 모두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짐작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킨 대로 동작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람과 컴퓨터에게 같은 전략을 실행하라고 지시했을 때 프로그램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 트레이딩을 위한 알고리즘을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단계로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 코드로 구현한 솔루션을 몇 개월에 걸친 충분한 테스트 후에 실전에 투입합니다. 그 전에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결혼 후에 투자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내랑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지금도 좋지만 당장 몇 년 후의 생활을 상상해 봤을 때 투자를 통한 대비가 없으면 불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공부하고 그걸 실행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여가 시간을 투자에 다 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살펴본 끝에 투자 과정 전체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아직 완전히 자동화시키기 어렵지만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프로그램으로 사고 파는 건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돈 버는 시간에 나는 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기가 정리되었다면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실전에 투입하는 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주변에서도 계획 단계부터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참고할 사례가 많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적 장벽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렵고 몰입이 필요한 과정을 배치합니다. 이런 방법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 구현을 위한 단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문제 정의를 잘 해놓는다면 그런 시간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트레이딩 시장을 관찰했을 때 생각보다 참여자가 많다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만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트레이딩 전략을 코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코드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핵심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많은 전략을 쉽게 탐색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큰 장점이자 핵심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 왜 큰 장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 사례입니다. 이 연구는 창조적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규칙성을 찾았습니다. 논문에서 잭슨 폴록이나 피터 잭슨이 크게 유명해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하다가 반응이 좋은 방법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집중하게 된 시점을 보면 잭슨 폴록은 드리핑 기법이 인기를 얻은 후였고 피터 잭슨은 영화 반지의 제왕이 흥행한 이후입니다. 투자 전략도 처음부터 하나의 위대한 전략을 찾는 것은 불리한 접근법입니다. 계속 공부하고 실험하면서 잘 동작하는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전략을 코드로 짜기 전에 반드시 나와 내 주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약점과 강점이 있는지 알고 게임에 참여하면 그만큼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약점과 강점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개인은 전문적인 투자 회사보다 저렴한 장비를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 그만큼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나 거래를 체결하는 속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만족시켜야 할 고객도 없으니 다양한 전략이나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 해결 방안을 문서로 정리할 차례입니다. 저는 투자 또는 트레이딩과 관련 있는 책들을 무작정 읽었습니다. 읽다가 관심이 생긴 세부 주제를 더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면서 나의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급하게 코딩하기보다 글로 그 알고리즘을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논리적인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코드로 짜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 편하고 빠르게 알고리즘 구조를 잡는 것입니다. 물론 코딩이 편하신 분은 코딩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도움이 됐던 책을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잘 알려진 대가들의 책부터 시작하면 보통 책 내용도 만족스럽고 다음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힌트도 얻게 됩니다. 그 책에서 소개한 다른 인물이나 관련 서적을 모아두었다가 읽게 되면 따로 추천을 받지 않아도 내 취향에 맞고 내용도 알찬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책에서 회계 용어가 반복되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회계에 대한 책만 따로 찾아보는 식으로 부족한 지식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투자에 대한 지식들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리디북스 서재에서 투자 관련 책 목록의 일부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책 3권 정도를 골라 읽으면 아까 말한 순서에 따라 다음 책을 계속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투자에 대한 지식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알고리즘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드 구현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완전히 자동화해야겠다는 강박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예정된 시간에 복잡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만 달성한다면 프로그램은 정말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데 몇 개월 정도를 써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완전한 자동화를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작은 프로그램의 한 예입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본질은 미래를 예측하기보다 과거 데이터에서 현재 내리는 판단에 참고를 할 만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회사 주식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지만 6개월간 팔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이걸 살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짰던 코드입니다. 빨간색 박스로 구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다스 데이터 리더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네이버의 과거 주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으로 제한해서 일일 주가를 가져오고 그 중에 종가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 지난 10년 중에 6개월만 보유하고 팔았을 때의 수익률을 리스트로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10% 할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수익이 났던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결과가 미래를 알려주진 못하지만 10% 할인에 6개월을 들고 있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코드로 짠 다음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테스트 과정입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과거의 데이터도 쓰지만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테스트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면 현재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현실에서 작동해야 하는 것인 만큼 테스트하지 않았던 실시간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라면 같은 알고리즘을 파이썬과 파인스크립트 같은 2가지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래 차트는 같은 비트코인 트레이딩 전략을 파이썬과 파인스크립트로 각각 구현해 본 결과입니다. 2가지 언어의 문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버그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차트가 길게 늘린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의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매트플로 라이브러리로 그린 왼쪽 차트는 로그 스케일이고 트레이딩 뷰에서 파인 스크립트로 짠 오른쪽 차트는 리니어 스케일이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는 리니어 스케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그 스케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하면 로그 스케일로 차트를 그렸을 때 몇 년치 가격 데이터를 차트로 그려도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저 차트에서 리니어 스케일 차트는 가격의 차이를 보여주고 로그 스케일 차트는 변화율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같은 10% 차이라도 비트코인이 100만 원일 때와 1000만 원일 때 가격의 차이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차트가 왜곡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테스트까지 거치고 동작이 확인되면 실전에 투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니터링과 운영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실전 투입 초기에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텔레그램이나 라인봇으로 알림을 보내면 편합니다. 알고리즘 코드 중간에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게 해놓으면 편하게 프로그램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모니터링에 신경 쓰다가 수익을 잘 내고
장애가 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생존 확인 기능만 남기고 손을 떼도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트레이딩 프로그램의 생존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신저나 이메일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다른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과정이 더 쉬워집니다. 일단 문제 정의를 할 때 그동안 쌓은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리하는 단계도 기존 상태에서 바뀐 점 중심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면 해결 방안을 정리하는 데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코드를 짤 때 나중에 다른 알고리즘에서 재사용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새로운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기존 알고리즘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아주 좋습니다. 처음 알고리즘을 만들 때 테스트를 자동화해 놓지 않았다면 두 번째부터는 테스트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알고리즘은 모니터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프로그램이, 일부는 사람이 트레이딩을 수행했다면 신뢰도가 높아진 두 번째 알고리즘부터는 테스트 기간에 로그를 자동으로 남기는 등의 자동화 구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알고리즘을 첫 번째 알고리즘과 같은 서버에 올린다면 기존 스케줄러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같은 로그 파일에 덮어 쓰지는 않는지, 알고리즘끼리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실제 동작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2020년 저희 가족의 순자산 증가 감소를 비율로 표시한 차트입니다. 연초에 비해 180% 정도 늘었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 자산 시장이 좋았던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종목에만 몰빵한 게 아니라면 특정한 개별 자산의 수익률은 개인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계속 추적하는 것이 쉽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 댓글은 과거에 이 결산 그래프를 인터넷에 올렸을 때 저의 반려인이 단 댓글입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견을 나눌 파트너입니다.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때나 잘 돌아가지 않을 때나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잘 될 때 흥분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마련이고 그러면 결국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의견을 나눌 사람을 찾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저도 이런 교훈을 큰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2018년 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2019년 6개월간 테스트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때 마치 이 알고리즘은 무적이고 나는 신이다 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계속 수익이 커지던 시점에 욕심이 났던 저는 알고리즘이 정한 위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거래를 했고 어느 날 허무하게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어 사라지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반려인이 제 멘탈을 추스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스로를 믿지 말고 내가 만든 알고리즘을 믿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리스크 관리나 수익 실현도 모두 프로그램에 맡겨둔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지식보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이 되어야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의 수익률보다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로그 스케일로 추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인용구는 케인스가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폴 세뮤얼슨이 케인스가 했다고 인용한 말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제가 전달하려던 내용도 비슷합니다. 항상 의심하고 테스트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언어는 파이썬과 파인스크립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처리하기 위한 판다스, 암호화폐 가격 정보와 트레이딩을 위한 CCXT,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매트플롯을 씁니다. 테스트 과정부터는 크론으로 스케줄링을 하고 시카와 깃허브로 소스와 로그를 주기적으로 저장합니다. 한국 주식은 젠포트라는 서비스에 키움증권 API를 연결해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업라이즈에서도 구인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